어르신, 어젯밤 평안히 주무셨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겹게 이야기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늘 문제없음 판정을 받으셨던 74세 이춘식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40년간 건강에 자신 있으셨지만 어느 날 아침 수면 중 심정지라는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맞이하셨죠.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조용한 이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어떠셨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주무신 방은 따뜻했나요? 선선했나요?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수면 습관만 조금 바꾸셔도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82%가 이 위험한 습관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뵌 결과 건강은 값비싼 치료나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르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4가지 수면 습관과 이를 바꿀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이 정보를 모르고 주무신다면 어르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40%의 위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춘식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습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단 몇 시간만 잠이 부족해도 몸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은 젊은 시절보다 약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나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하시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소리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취약점이 더 커집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때 나쁜 수면 습관은 이런 변화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위험한 습관 대부분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식사하기, 잠자기 전 물 마시기, 따뜻한 방에서 자기, 특정 자세로 자기, 이 평범한 행동들이 65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김민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늘 괜찮다는 이야기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장마비였죠.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춘식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처럼요. 갑자기 위험 신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위험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어르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9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수면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늦은 밤에 푸짐하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잠들기 직전의 과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몸의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소화 활동도 최소화되지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려고 하는데 위는 밤새도록 힘겹게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머물며 계속 위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나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과식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잠들기 2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았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치킨, 피자, 튀김, 볶음 요리 등은 소화되는데 최대 5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잠들기 직전에 드신다면 우리 몸은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6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에 야식을 드셨습니다. 특히 즐겨 드시던 라면과 김치를 밤 11시쯤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죠.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고 나서야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71세 최영숙 할머니는 밤에 자주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겨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 때 위가 대부분의 소화 활동을 끝낸 상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나 7시 정도로 앞당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메뉴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잡힌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식단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밤에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무거운 음식 대신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에 든 마그네슘과 칼륨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캐모마일 차나 생강차 같은 허브차도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 숙면을 돕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 40년 경험으로 볼 때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3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도 꼭 확인하셔서 건강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한밤중에 2-3번씩 깨는 것이 나이 탓이려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는데 그중 하나가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합니다. 이는 몸 안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지요. 또한 방광의 용량도 줄어들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밤중에 여러 번 깨게 만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괜찮아지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중에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낙상의 98%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밤에 자꾸 깨는 것은 심장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심장이 쉬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잠이 깰 때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스트레스를 반복하게 되고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심장 리듬 장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3번 이상 깨는 어르신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잠이 자주 끊기는 수면 분절 현상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감소하며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정혜인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3개월간 입원하셨고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었죠.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물 한 컵을 마셨는데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물 한 컵이 3개월의 병원 생활과 1년 이상의 재활,
그리고 평생 남을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된 셈입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82세 윤태식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침대 옆에 소변기를 두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번 잠에서 깨야 했고 수면의 질이 너무 나빠져 낮에는 항상 피곤해하시고 짜증도 늘었으며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시간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시도록 권했고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시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낮술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술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거든요. 저녁 식사 때도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의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물론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잠들기 전에는 몸 안의 수분 양을 늘려 밤중에 화장실 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적당량의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밤중에 화장실에 가셔야 한다면 불을 환하게 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필요하다면 벽을 짚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중에 깨더라도 너무 밝은 불빛보다는 은은한 손전등 불빛이 눈에 덜 자극적이라 다시 잠들기 더 쉽습니다. 이 2가지 습관만 잘 지키셔도 수면 중 예기치 못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2가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드릴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번째 위험한 습관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잘 타셔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길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천은 자연스럽게 약간 내려갑니다. 이것은 깊은 잠을 자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24도 이상 이 자연스러운 천 조절이 방해를 받습니다. 몸은 땀을 흘려서라도 천을 낮추려고 애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피떡, 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밤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4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자는 것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목구멍 주변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데 바로 누워 자면 중력 때문에 기도가 더 쉽게 눌리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을 반복적으로 멈추는 위험한 상태로 몸 안에 산소 부족을 일으켜 뇌 손상이나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가 자신이 그런 상태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방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거나 내복을 입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실내 공기는 서늘하게 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지요. 수면 자세에 관해서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 줍니다. 주무실 때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거나 허리 뒤에 얇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잠의 질도 높아지고 몸의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개선하면 수면 중 갑작스러운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의 건강한 밤잠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소새 이후 특히 70세 이상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들기 3시간 이내에 푸짐한 식사 피하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과도한 수분 섭취 줄이기 방온도, 약간 서늘하게 8, 21도 유지하기 등을 대고 자기보다 옆으로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기 이 4가지 습관은 모두 잠자는 동안 우리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어 예기치 못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을 조금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지내면서 이러한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신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었습니다. 73세 최수연 어르신은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꾸신 후 밤에 잠 못 이루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82세 강지훈 어르신은 수면 자세만 바꾸셨는데도 20년간 고생하시던 코골이와 아침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방 온도를 1.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습관 개선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를 높여 낮 동안의 활력까지 되찾아 줍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그저 오래 살려고 시작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나 본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교훈.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먼 미래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밤 잠자리에서의 작은 선택,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하고 평안한 밤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 밤부터 555를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마음을 다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